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성으로 결혼정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일을 하고 있다 보면 별의별 이상한 사람들을 다 만나게 될 때가 있음에도 직업정신으로 커플 맺기에 여념이 없었던 저였죠. 저 역시 사귀게 된 남자친구와 동거를 하면서 사실상 결혼이나 다름없는 형태로 지내고 있었지만 결혼식을 올리기 직전까지 가서야 제정신이 아닌 사람임을 깨닫고 결별한 해프닝이 있었답니다. 그 사연에 대해 얘기를 해볼까 해요. 요즘 다들 결혼하고 있는 거 보니까 나도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이야. 어디 좋은 남자 있으면 소개 좀 시켜주라, 현영아. 좋은 사람 있다고 해도 결혼하고 나서까지도 좋은 사람인지는 두고 봐야 하는 거 알지? 결혼정보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정말 별의별 케이스 다 겪게 되더라고. 심지어 결혼하겠다고 결혼식 잡아놓고 당일날 결별하는 커플들도 수두룩이야.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말은 결혼하지 말라는 거야? 아니지. 나처럼 결혼할 사람에 대해서 동거를 해보라는 거지.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평생을 함께 할 수 있을지 알 수 있잖아. 아, 그거 지금 남자친구랑 네 얘기구나? 어떠니? 같이 살만은 하고? 남자친구 아니라 남편이라고 불러줘. 나랑 그이 서로 부부처럼 지내고 있거든. 실제로 결혼했을 때도 잘 맞을지 어떨지 알려면 부부나 다름없이 지내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럼 설마 혼인신고도 올리고 결혼식도 한 거야? 아니, 결혼식도 안 했고 혼인신고도 안 했지만 동거한 지 1년이나 됐으니까 사실혼이나 다름없는 관계지 뭐. 양가 부모님도 다 알고 있으니까. 참, 살만하냐고 물어봤었지? 같이 지내니까 몰랐던 점도 많이 보게 돼서 실망도 많이 하고 이런 점은 참을 수 있겠구나 싶은 점들도 있고. 어떤 점이 실망스러운데? 겉으로 보기에는 네 남자친구 완벽 그 자체인 사람이잖아. 운동해서 몸 좋지. 공부 잘해서 좋은 기업 다니지. 부모님한테도 잘하지. 심지어 그쪽 부모님들도 너한테 잘 대해주고 있으시다며? 표면적인 부분만 보면야 그렇기는 한데 아직은 나랑 안 맞는 부분들이 많더라. 예를 들어 자기 이야기를 잘 안 한다고 해야 하나? 나한테 좀 남자다운 모습을 많이 보이려고 하는 것 같고 속내를 잘 털어놓지도 않아서 그게 좀 싫어. 너 내 앞에서 지금 남자친구 자랑하니? 그게 단점이면 세상 사람 중에 단점 없는 사람 없겠다, 얘. 너한테 말 안 하고 혼자 감당하려고 하는 거고 배려해주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아, 그리고 피망 같은 거 꼭 걸러먹는 거? 피자 먹을 때 피망 있는 부분은 꼭 뱉어서 남기더라고. 자랑하는 거 맞네. 야, 친구가 옆구리 시리다는데 남자친구. 아니, 남편 자랑질이니? 너 진짜 나중에 나한테 혼난다? 계집애. 그러니까 너도 얼른 남자친구를 사귀든지 결혼을 하든지 하라고. 대신 동거해보는 것도 괜찮으니까 추천을 한다. 이 얘기야. 친구에게 동거의 장점에 대해서 언급을 해줬었던 저였지만 사실 저 역시도 처음에는 이런 방식으로 서로를 알아간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많았었죠. 생활 방식부터 가치관까지 차이가 많은 사람인데 함께 지내다 보면 마찰도 많을 거라 생각을 했었고요. 하지만 결혼 생활을 하고 나서 견딜 수 없을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걸 아는 것보다 미리 그런 게 있음을 알아보는 게 낫지 않겠냐는 남편의 말에 수긍을 했었던 저였습니다. 당신 또 피망 남겨놨었더라? 건강에 좋으니까 피자 먹을 때라도 챙겨 먹으라니까 왜 고집을 부려? 내가 한 번 아니다 싶은 건 무조건 아닌 사람인 거 알잖아. 솔직히 그런 식이섬유의 비타민은 다른 과일이나 채소를 통해서 얼마든지 섭취 가능한데 굳이 먹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 내 사소한 고집은 다 양보하고 수긍해주는 사람이
이건 절대 안 꺾이는 게 신기할 정도다. 당신 피망 먹는 거 내가 보는 게 소원이라고 해도 싫어? 종교 가진 사람한테 종교를 바꾸라고 하면 바꿀 수가 있어? 나 피망 안 먹겠다고 고집 부리다가 삭발당하고 집에서 쫓겨났어도 취향 안 바꾼 사람이야. 군대에서도 선임이 먹으라고 시켰었는데 안 먹고 대들었었잖아. 우리 남편 참 고집 강하다. 별 쓸데없는 것에 다 고집을 부리네. 결혼식 하기 싫다고 고집 부리던 거야. 그렇다 쳐도 이건 좀 깨는 거 알지? 에이, 그것 외에는 울 여보한테 다 맞춰주고 있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고집이 강한 게 아니라 배려심이 가득한 거라고 봐야지. 가령 나는 치약 같은 거 짤 때 밑부분부터 짜는 게 좋은데 당신은 그냥 아무렇게나 쓰는 게 좋다며. 결혼정보 회사 일로도 정신없고 신경 쓸 거 많은데 일상까지 빡빡한 거 싫으니까. 내가 이렇게 이유 말하니까 금방 납득해 주더라. 그렇지? 내가 깐깐한 사람이 아니라니까. 오히려 깐깐하기로는 유학 갔다가 이제 귀국하는 내 누나 쪽이 훨씬 심하지. 아, 그 누나분. 당신이 나랑 동거한다고 했을 때 반대한다고 하셨던. 막상 누나도 내 얼굴 보고 나면 고집 꺾일 때 많은데 한 번 아니다 싶으면 고집을 많이 부리거든. 아빠한테 이거 다 물려받은 건가 봐. 엄마야 서로 다르니까 뭐 엄마 쪽에서 물려받은 건 아닐 테고. 당신 가끔은 나랑 좀 결이 달라서 되게 신기한 사람인 거 알지? 보통은 이복남매라는 거 되게 편하게 얘기하기보다는 감추거나 할 텐데. 이복남매가 뭐 어때서? 중학교 때부터 쭉 알고 지냈었던 사이라 실제 친남매나 다름없어. 여느 남매처럼 사이좋게 같이 생일 축하도 해주고 각자 애인이 어떻니 저떻니 하면서 평가도 해주고. 여느 남매들이 다 당신처럼 친하게 지내고 그러지 않거든? 기준점을 이상하게 잡은 거 아니야? 하여튼 누나도 좋은 사람이니까 당신 보면 꼭 마음에 들어 할 거야. 유학 끝나서 이제 한국에서 취직도 할 거고 쭉 눌러 살 거 같은데 여자들끼리 친해지는 거 보면 나 정말 좋을 것 같다. 자신의 누나와 친해지면 좋겠다고 말하는 남편의 모습에 저는 당시에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같은 여자이니 말이 통하는 것이야 있을 테지만 사람을 가려 사귀었던 저였던지라 성격이 맞지 않을 수는 있겠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귀국했었던 남자친구의 누나, 저에게 시누이 될 사람은 저와 성격이 맞지 않는 것을 넘어 제게 분노까지 일으키는 사람이었는데요. 올케, 집 비밀번호 어떻게 되는지 말해줘. 지금 영훈이가 연락을 안 받네. 아, 안녕하세요, 형님. 귀국하신다는 날짜가 오늘이었군요. 귀국한다는 날짜가 그럼 오늘이지 내일이겠어? 왜 당연한 얘기를 하면서 말을 돌려. 묻는 말에나 답을 할 것이지. 죄송하지만 신혼집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기가 좀 그래서요. 시부모님한테도 말씀드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도 지금 일하고 있는 중이라 집에 가기는 좀 힘들 것 같네요. 나 영훈이 핏줄이고 우리 집 살 만큼 살아. 설마 하니 내가 올케 집 뒤적거리고 털어가기라도 할 것 같아서 그래? 잔말 말고 비밀번호나 불러달라니까? 일단은 시부모님 댁에 지내시는 건 어떨까요? 거기도 저희 집에서 지하철로 8분 정도만 가면 도착하는 위치라서 별로 안 멀 테고, 무엇보다 형님 온다는 얘기를 제가 못 들은 상황이라 집이 좀 엉망이거든요. 집이 엉망이면 평소에 잘 정리할 생각을 해야 할 거 아냐. 나 2번 얘기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인데 많이 양보하고 있거든. 집 비밀번호 말해. 이제 더 안 물을 거야. 잠시만요. 일단 남편한테 먼저 물어보고요. 영훈이 연락을 안 받는다니까? 영훈이한테 이미 얘기한 거고 서로 얘기된 줄 알았는데 왜 일 처리가 이래? 결혼정보 회사에서 일하는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사람을 이렇게 혈압을 올리지? 형님, 비밀번호 못 알려드리는 건 죄송한 일인데요. 저 나름대로 지키고 있는 원칙들이 있어서 그래요.
제 부모님한테도 신혼집 비밀번호 말씀 안 드린 상황이고 남편이랑 저랑만 비밀번호 알고 있는 저희만의 공간이라고요. 그리고 직업까지 비하하시는 건 좀 너무하지 않나요? 저희 아직 얼굴도 서로 한 번 못 본 관계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나는 영훈이 프로필 사진으로 올케 얼굴 많이 봤어. 그리고 직업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팩트를 말하는 건데 나는 엄마 아빠 영훈이랑 달라서 빈말은 못하는 사람이야. 솔직히 결혼정보 회사라고 해봤자 그냥 집단으로 중매쟁이질 하는 것에 불과하잖아. 지금 말 다 하셨어요? 형님은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시길래요? 영훈이한테 얘기 못 들었구나. 나 인테리어 하는 사람이잖아. 각 잡고 일하면 올케 1년치 일하는 거 한 달 만에 벌 수 있는 능력자라고. 그렇다고 해서 남의 직업을 그렇게 매도하실 수는 없죠. 다른 사람이 건축하는 사람들 싸잡아서 막일하는 거라 말하시면 기분 좋겠어요? 못 배워서 그런 일 하고 있는 줄은 알았지만 올케 참 무식한 사람이다. 지금 인테리어를 건축 일이랑 헷갈리고 있는 거야? 물론 그쪽에 포함될 수도 있겠지만 인테리어도 얼마나 분야가 다양한지 몰라서 그래? 됐어. 말을 말자. 말을 마라. 입씨름하는 시간도 같이 없을 사람이랑은 얘기 섞기가 싫네. 다짜고짜 귀국날 집에 비밀번호를 일러달라고 말을 하더니 저의 직업까지 비하하는 시누이. 당연히 첫인상은 최악일 수밖에 없었고 저는 남편에게 이를 따졌습니다. 형님이 하는 얘기 캡처해서 보내준 거 당신도 다 봤지? 아니, 사람이 유학 다녀오고 공부를 많이 했으면 많이 한 거지. 뭐 이렇게까지 잘난 척을 하신대? 집 비밀번호 안 알려줬다고 이렇게까지 까칠하게 하시면 집에 들이는 거 난 절대 허락하고 싶지 않아. 에이, 누나 자취할 집 알아볼 동안 잠깐 머무는 거라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자. 누나가 그때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랬다면서 당신한테 사과해달라고 하더라. 사과는 본인의 입으로 직접 해야 의미 있는 거 아니야? 당신이 나 달래려고 그냥 대충 뭉개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사과의 말을 전하는 건지 내가 어떻게 알고? 그리고 이 신혼집 우리 부모님이 해주신 내 집이야. 엄밀히 따지면 당신 집은 없다고. 부부 사이에 지분을 따지고 앉았어. 적당히 하고 좀 넘어가자. 나도 요즘 많이 정신이 없어서 그래. 일하는 직장에서 프로젝트 때문에 정신도 없는데 당신이랑 누나 싸움 중재까지 할 자신은 없어. 이번 한 번만 당신이 참아주고 이해해주면 안 될까? 솔직히 우리 사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누나 때문에 이렇게 싸우는 것도 좀 아니잖아. 형님은 우리 집에 언제까지 머무시는데? 솔직히 남이나 다름없는 사람이 당신이랑 내가 머무는 공간에 있다고 생각하면 거부감이 들고 불편해 죽겠어서 그래. 와, 무슨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해? 당신이랑 누나가 싸운 거야 안타까운 일이고 첫인상이 서로 좀 안 좋을 일이 있었다는 것도 인정해. 그런데 남이나 다름없는 사람이라니. 혼인신고 안 하고 결혼식만 안 올렸다 뿐이지 당신이랑 나랑은 부부야. 부부. 이 관계 정말로 진지하게 생각하는 거 맞아? 나야말로 물어보자. 우리 둘 사이에서 잘 지내고 있었잖아. 그런데 형님 문제로 이렇게 다투게 되니까 당신 그 고집 부리는 성격이 여기서 또 발동되는 것 같아서 불안해서 불편해서 그래. 피망 안 먹는 거야. 당신이 맘대로 한다고 해도 상관없지만 당신 누나 문제로 고집 부리는 일 지금처럼 또 생기면 정말 나도 참기가 힘들 것 같아서 그런다고. 무슨 고집을 부렸다고 그래. 형님 귀국한다고 할 때 시부모님 집에서 머물게 하거나 호텔이든 어디든 하나 잡으라고 말했었잖아. 그런데 당신이 그럴 필요 있냐면서 오랜만에 누나 보고 싶다고 고집 부렸었던 거 기억 안 나? 솔직히 남매가 만나겠다고 그러고 오래 머물 것도 아니라니까 나는 받아들였고 이해하려고 했어. 괜히 그거 반대하면 나만 쓰레기 같은 사람 될 것 같아서 배려해줬던 거라고. 그런데 배려의 결과가 이렇게 돌아오니까 정말 황당하다. 미안.
배려해줘서 고마운데 이번 한 번만 진짜 좀 참아주라. 내가 당신한테 앞으로 정말 잘할게. 응? 회사 일 때문에 어깨도 뻐근하고 몸도 지금 만신창이인데 이 문제로 자꾸 싸우게 되면 나 정말 죽을 것 같아서 그래. 회사 일을 들먹이면서 감정에 호소해오는 남편의 얘기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신우이와의 다툼 문제를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인의 입으로 사과를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남편의 중재 역시도 매끄럽지 않았기에 함께 지내는 동안 갈등의 상황은 계속될 수밖에 없었죠. 신우이는 제가 만든 요리를 놓고서도 태클을 걸고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려 들었습니다. 잠깐만, 지금 라면을 왜 이렇게 끓였어? 이거 나한테 이 집에서 빨리 꺼지라는 메시지가 담긴 것 같은데? 물 한번 제대로 먹어보라는 뜻이 아니고서야 이렇게 라면 국물이 한강만큼 가득할 이유가 있나? 저번에 국물 짭조름하게 해드렸더니 이제 곧 취직도 할 거고 면접도 볼 건데 얼굴 붓게 할 거냐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건강 생각해서 물 넉넉하게 해서 끓인 건데요. 옆에 놓아드린 김치랑 같이 먹으면 간 얼추 맞출 수도 있을 거고요. 면발에 수프가 어느 정도는 배어 있어야 맛이 있는 거 몰라? 사람이 왜 이렇게 극단적이야? 제가 극단적인 게 아니라 형님께서 너무 까다로우신 거 아닐까요? 남편은 제가 해주는 요리 다 맛있다고 하는데요. 걔가 맛있다고 하는 것도 다 립서비스야, 립서비스. 애가 착해서 다 받아주니까 그게 진짜인 줄 알았나 보네. 하도 맛있게 먹어서 밥 2공기씩 먹은 적도 많아요. 걔가 운동해서 몸 엄청 탄탄한 거 알고 있지? 기초 대사량이 높아서 한창 맛나게 먹을 때는 밥 4공기까지도 먹는 애야. 정말 요리 솜씨 없나 보다, 옳게. 그렇게 요리를 잘하시면 본인이 직접 해 드시는 건 어떨까요? 안 그래도 그러려고 했어. 우리 영훈이가 제대로 밥도 못 먹고 일 나가는 거 보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 내가 하는 거 보고 잘 배우기나 해. 물론 결혼정보 회사에서나 일하는 머리로 얼마나 따라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요리를 해줘도 저를 긁어대더니 오히려 제 남편의 요리를 차리겠다고 하는 신우이. 해봤자 얼마나 하겠나 싶어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는데 반찬을 써는 것부터 간을 맞추는 것까지 어느 것 하나 요리를 잘하는 느낌이 하나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신우이의 요리를 맛보더니 최고라면서 제 앞에서 마구 칭찬을 해대고 폭식까지 하더군요. 와, 역시 우리 누나가 해주는 요리가 최고네. 이 맛이 그리워서 내가 군대 갔을 때 하루하루가 지옥이었던 거 알고 있지? 네 입맛이야 내가 잘 알고 있지. 네 여자 취향부터 사소한 거 하나하나 누나가 모르는 거 있어? 추억이다. 진짜. 특히 이 비엔나 소시지 굽기가 너무 완벽하다. 그렇지 않아, 여보? 여기 다 탔고 케첩이랑 같이 버무려서인지 식용유랑 섞여서 느끼한데 이것 봐. 내가 말했던 대로지? 분명 트집 잡을 거라고 했잖아, 옳게. 원래 이 사람이 질투가 좀 심한 편이야. 잘한 거 봐도 잘했다고 인정도 잘 못하고. 누나가 이번만 좀 이해해줘. 여기 피망도 같이 볶아놨는데 먹어봐. 색깔 낸다고 넣었는데 소시지 때문에 느끼한 거 어느 정도 개운하게 잡아줄 거야. 나 피망 싫어하는 거 아는 사람이 왜 이러셔? 내 동생이 반항하는 거 이 누나가 싫어하는 거 알면서 왜 이러니? 누나 기 좀 살려준다 생각하고 하나만 먹어봐. 아오, 내가 진짜 누나니까 봐준다. 신우이의 맛없는 요리에 쌍따봉을 해대는 것도 모자라 저를 질투 많은 여자라 폄하한 남편. 심지어 그렇게 고집을 부리며 먹지 않는 피망까지 먹어대니 완전 꼭지가 돌 정도로 화가 났었는데요. 이 문제를 가지고 따졌더니 남편은 오히려 무슨 문제가 있냐는 식으로 뻔뻔하게 나왔습니다. 난 당신 생각해서 애쓴 건데 반응이 왜 이래? 날 생각해서 애를 쓴 거라고? 형님 앞에서 나 질투심 많고 속 좁은 여자로 만들고
인정도 못하는 머저리로 만들었잖아. 그게 나 생각해서 애쓴 거니? 원래 누나가 자존심이 강해서 자기 뜻대로 안 풀리는 걸 못 참아 해. 그래서 그런 거니까 당신이 이해를 좀 해줘. 정신 차려. 당신 나랑 부부인 거지. 당신 누나랑 부부 관계인 거 아니잖아. 그럼 당신 누나가 나랑 이혼하라고 하면 이혼할 거야? 내가 그렇게 먹으라고 해도 고집 부리던 피망까지 먹고 오늘 정말 당신 낯설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힘썼더니 왜 또 그래? 내가 그럼 그 자리에서 피망 안 먹겠다고 하고 고집 부리고 또 싸웠어야 했어? 누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20대 후반 나이인데 반찬 먹니 안 먹니 그런 문제로 싸웠어야 했냐고. 당신 이제 보니까 완전히 시스터 콤플렉스구나. 내가 일하면서 누나 바라기인 사람들 여러 봤는데 당신만큼 지독한 사람 못 봤어. 아, 적당히 하자.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박현영, 당신 하나뿐이라니까. 몇 년 동안 얼굴도 제대로 못 본 누나랑 잠깐 지내는데 좀 살갑게 해주려는 것뿐이야. 솔직히 당신이랑 동거하고 지내면서 왜 굳이 결혼식을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 그런데 당신이랑 막상 지내보니까 왜 그렇게 하는 건지 조금은 이해가 가네. 결혼식 때 사람들 앞에서 평생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고 그런 준비를 하는 과정이 결국 성의인 거거든. 상대를 위해서 내가 어디까지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최소한의 성의. 그런데 당신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 누나를 위해서는 피망 얼마든지 먹어줄 수 있지만 나 위해서는 그런 거 절대 양보 안 하는 사람이잖아. 아, 진짜 얘기가 왜 그렇게까지 번지냐? 나는 허례허식 싫어하는 사람이라 그렇다고 말했잖아. 솔직히 양가 부모님도 서로 아는 사이고 사실혼이나 다름없고 나도 회사 사람들한테 당신이 와이프라고 하고 다녀. 이런 상황에서 굳이 결혼식을 올리자는 거야? 나는 이제 당신이 무슨 말을 한다고 해도 못 믿겠어. 당신 누나 당장 시부모님 집으로 보내든지 하라고. 솔직히 말해서 누나가 지금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정이 있어서 그래. 그 사정이 뭔데? 아니다. 궁금하지도 않으니까 그냥 끝내자. 알겠어. 그럼 이렇게 하자. 결혼식 올리기로. 그렇게 하면 내가 누나보다 당신 더 사랑한다는 거 믿을 수 있겠어? 진짜야? 나랑 결혼식 올리겠다고? 언제는 절대 안 할 거라고 고집 부리더니. 나도 당신 위해서 고집 꺾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 대신 최대한 빠르게 적당한 가격으로 알아보는 거다. 생각해보니 당신 결혼정보회사 직원인데 이쪽으로는 나보다 훨씬 더 빠삭하겠네. 당신 믿고 맡겨도 되겠지? 좋아. 믿고 맡겨둬. 오랫동안 동거를 해왔고 양가 부모님에게 인정도 받은지라 이미 부부나 다름없다고 생각해왔던 남편과의 관계. 혼인신고도 없이 지내왔던 사람과 새삼 결혼식을 올리게 될 상황에 처하고 보니 이게 바로 평생을 함께할 사람과 맺어진다는 결혼의 진짜 의미이구나 싶었는데요. 결혼식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준비도 하고 날짜도 남편에게 알려주는 등 분주하던 저는 일찍 퇴근한 어느 날 평생 동안 잊지 못할 만큼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휴일을 맞아 침대에서 자고 있던 남편의 옆에 시누이가 알몸으로 누워있더군요. 경악한 저는 비명을 질렀고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에 저는 남편과 시누이의 해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누나가 외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면서 옷 벗고 자는 걸 즐기다 보니까 그랬던 거야. 설마 하니 남매 사이에 뭐 있기라도 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아무리 외국에 살아도 그렇지. 옷 벗고 자는 걸 즐긴다는 건 또 뭔 소리야. 나는 피부가 예민해서 뭐 걸치고 자면 숨을 못 쉬고 불편해서 그래. 그래서 이불 한 자락만 두고 알몸으로 자는 편이거든. 옳게. 공부만 못한 줄 알았더니 이런 쪽으로도 영 둔하다? 아무리 그래도 피가 안 섞인 남매끼리 한 침대에 누워 자는 건 아니죠. 더군다나 알몸으로 누워 있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다 큰 남녀가 그러고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뭔 생각을 하겠어요? 역겹다고 할걸요? 나랑 동생이 서로 떳떳한데 뭐가 문제될 거 있어? 오히려 아무런 문제 없이 친한 남매 사이를 이상한 시선으로 보는 올케의 상상력이 역겨운 건 아니고 뭐? 지금 말 다 하셨어요? 자, 별것도 아닌 문제로 서로 또 다투고 그러지 말자. 누나도 억울해서 그런 거니까 당신도 이해해주고. 내가 제일 좋아하고 사랑하는 건 당신인 거 알잖아. 남편이 절 사랑한다고 말할 때 신우이의 표정이 셀쭉해지는 걸 보니 저는 이 결혼을 지속해도 될지에 대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신우이가 있을 때라면 제대로 결론이 나지 않을 것 같았기에 저는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만약 이어진 해명이 제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아예 결별을 해야겠다고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요. 신우이 쪽을 진정시킨 남편이 얼마 안 있어 한 얘기가 아주 걸작이었죠. 와, 누나가 억울하다는 거 달래느라 시겁했네. 내가 당신 편드는 게 서운한지 울고 불고 난리도 아냐. 나도 울고 싶은 심정이야. 당신이랑 신우이분 정상이 아닌 거 알고 있지? 에이, 남매끼리 친한 거 가지고 왜 또 그래? 서로 처음에 생겼던 오해가 아직 덜 풀려서 그러는 것 같은데. 내가 떠올린 해결책 듣고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보나 마나 헛소리일 것 같지만 한번 드러나 보자. 당신이 우리 결혼식 날짜 잡은 거 알려줬잖아. 보니까 우리 결혼식 날이 누나 생일이기도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누나 버질로드 가운데 딱 세워두고 꽃다발을 한 나름 안겨다 주는 거지. 그런 특별한 이벤트, 로맨틱한 거에 껌뻑 죽는 게 우리 누나거든. 당신도 누나한테 점수 따고 좋지. 와, 너무 좋다. 당신이 이해해줘서 고마워. 나도 결혼식으로 본격적으로 돈 깨지기 전에 빨리 말해줘서 고마워. 이거 완전 미친놈이랑 결혼할 뻔했네. 뭐? 미친놈? 당신 지금 나한테 하는 소리야? 한 번뿐인 결혼식 버질로드에 지 누나 세워놓자는 게 미친놈이지. 그럼 멀쩡한 놈이냐? 너가 침대에서 알몸인 누나랑 뒹굴고 있는 거 본 마당에 이 말 듣고도 넘어가면 내가 미친년이겠지만 누나랑 친해서 그런 것뿐이고 별 의미는 없는 거잖아. 결혼은 당신이랑 하는 건데 왜 이해를 못해? 나 당신 남편이야. 남편. 남편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너랑 나랑 혼인신고를 했니? 결혼식을 올렸니? 너처럼 고집불통에 시스터 콤플렉스 가득한 인간이랑 내가 결혼을 할 것 같아? 다 필요 없으니까 당장 네 짐 챙겨서 이 집에서 나가. 진정 좀 해. 우리 부부잖아. 그리고 이 야밤에 다짜고짜 나가라니. 부부 아니라고. 당장 네 누나랑 안 꺼지면 주거침입으로 신고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꺼져. 저는 야밤에 남편과 신우이, 아니 막장 남매를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고집불통에 상식도 없는 인간들과 같은 공간에 더는 머물기가 싫었죠. 저와 결별한 이후로 전 남편은 신우이의 집에 들어갔었는데 사실 유학을 가서 인테리어 공부를 한 게 아니라 외국 여행을 돌아다니면서 놀러만 다녔다는 진실을 털어놓더군요. 그런 신우이의 비밀을 감추고 보호해주기 위해 제 심기를 거슬렀던 게 미안하다고 얘기해왔지만 그렇게까지 본인의 누나를 끔찍하게 아낀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징그럽게 느껴졌었죠. 저는 니들 인생 알아서 잘 살라고 말하고는 아예 차단을 해버렸답니다. 저의 부모님은 좋은 인생 경험을 했다며 위로를 해주시고 있네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잘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라도 용납할 수 없는 면이 있구나. 그런 교훈을 얻게 된 막장 남매와의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범수야, 일 끝났어? 오늘은 집 같이 가자.
아, 희민씨, 미안한데 나 선약 있어. 뭐야? 진짜? 그래도 내가 같이 가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좀 안 돼? 뭐가? 뭐야, 사람이 왜 이리 두네? 연애 안 해봤어? 뭐? 아, 아니면 나랑 같이 가는 걸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게 부끄러워서 그래? 그러지 않아도 돼. 딱딱하게 굴 필요는 없잖아. 둘만 있을 때는 편하게 불러도 괜찮아. 뭐라는 거야? 동기끼리 사내 연애하는 게 그렇게 드문 일은 아니잖아. 연애? 오늘이 우리 사귄 지 2주 되는 기념일이잖아. 에? 뭐 남자들이 원래 기념일 잘 안 챙기고 그런 면이 있으니까 이해해줄게. 아니, 무슨 소리야? 이해해준대도. 아니, 그거 말고 내가 왜 희민씨랑 사귄다는 건데? 어? 난 애초에 유부남이고 애도 있다고. 뭐? 그럼 나 가지고 논 거야? 아니, 난 딱히 고백한 적도 없고 연애 감정을 가진 적도 없어. 나는 입사하기 1년 전부터 유부남이었다고. 말도 안 돼. 근데 난 희민씨랑 업무 얘기밖에 한 적이 없는데 대체 어떻게 그런 착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학창시절부터 사귀어서 결혼한 우리 와이프밖에 몰라. 그니까 이상한 소리 좀 안 해줬으면 좋겠네. 말도 안 돼. 이런 거 진짜 곤란해. 앞으로는 업무 외에는 최대한 연락도 자제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름도 그냥 막 부르는 것도 좀 그래. 범수씨라고 부르는 게 예의 아닌가 싶네. 아니 왜? 범수야, 잠깐 괜찮아? 뭔데? 몇 번이나 말했지만 나는 희민씨랑 사귀는 사이 아니야. 적당히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를 부를 때는 범수 말고 씨까지 붙여달라고 부탁했었잖아. 그런 말 하고 있을 때가 아닐 텐데. 네가 자꾸 그렇게 나와서 나 남친까지 만들었다고. 그렇구나. 심지어 이미 꽤 깊은 관계야. 잘 됐네. 행복한 연애하길 바래. 뭐? 아니 잠깐만, 왜 질투를 안 해? 내가 왜? 좋아하는 여자가 다른 남자한테 넘어가게 생겼잖아. 도로 빼앗아야겠다는 생각 안 들어? 딱히? 왜? 애초에 나는 희민씨한테 연애 감정이 없다니까? 용건은 끝났어? 헐. 그럼 난 먼저 간다. 고생 많았어. 범수씨, 큰일 났어. 박주임님, 무슨 일 있나요? 범수씨, 지금 외근 나가 있지? 네, 이제 곧 회사로 돌아갈 예정이에요. 아직 오지 말라고 부장님이 전해달래. 왜죠? 희민씨가 사고를 쳤거든. 희민씨요? 정 과장님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였나봐. 에? 정 과장님 이미 결혼하지 않으셨어요? 맞아. 근데 이게 정 과장님 아내분한테 둘의 관계가 들켰는지 방금 전에 아내분이 희민이라는 애가 누구야?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들어오셔서 지금 부장님이 3층 회의실에서 얘기를 듣는 중이야. 그럼 정 과장님이랑 희민 씨는요? 정 과장님은 바로 인정하고 복도에서 아내분한테 무릎 꿇고 싹싹 비셨어. 그리고 4층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계셔. 그리고 희민 씨는 도망 나가서 2층 재고관리실에 틀어박혀 있어. 그 안에서 난리를 치면서 물건들을 다 박살낸 것 같아. 도망치는 와중에 납품 예정이었던 물건도 부수는 바람에 이대로 가면 잘 되지 않을까 싶은데. 대참사네요. 그리고 자꾸 범수 씨 이름을 부르더라. 네? 아유, 걱정 마. 다들 사정은 눈치채고 있으니까. 희민 씨가 자꾸 들이대는 거 다들 알고 있거든. 범수 씨도 그것 때문에 부장님한테 몇 번이나 상의했었잖아. 네. 하여튼 그렇게 됐고 괜히 골치 아픈 일 생길 가능성도 배제는 못하니까 밖에서 시간 좀 보내다가 오라고 부장님이 말씀하셨어. 네, 알겠습니다. 범수 씨도 참 힘들겠다. 죄송합니다.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다시 연락하든가 할게. 네, 괜히 죄송합니다. 범수야, 너무해. 왜 나를 구해주지 않은 거야? 뭐? 네 여자친구가 회사 잘렸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이것저것 부수는 바람에 변상금만 2천만 원 청구당했고 정 과장님 아내한테도 3천만 원이나 위자료 청구당했다고. 그런데도 왜 모르는 척하는 거야?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뭐? 애초에 말이야, 정 과장님이 유부남인 거 알면서 괜히 들이대는 바람에 그 사달이 난 거 아니야? 그래놓고 나를 남자친구 취급하고 도와달라고 하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아? 근데 그건 네가 나를 너무 소홀히 대해서 질투심 유발하려고 그런 거잖아. 뭐라고? 처자식이 있으면 뭐?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데 그게 뭐가 중요한데.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좀 자각하라는 의미에서 일부러 남자친구로 만든 거라고. 그게 대체 무슨 소리래? 그딴 이유로 정 과장님이랑 만난 거라고? 맞아.
들키는 바람에 좀 골치 아프게 됐지만 그래도 이제 나를 사랑한다는 마음을 좀 깨달았지? 그니까 이제 얼른 이혼해. 나도 마침 회사도 잘렸고 전업주부하면 딱 되겠네. 나랑 결혼하면 엄청 행복할걸? 둘이서 멋진 가정 꾸려보자.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뭐? 고작 착각 때문에 이렇게까지 한다고? 착각이라니 이게 무슨 착각이야? 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난 희민 씨한테 연애 감정을 가진 적이 없다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 아니 분명 입사하고 처음 나갔던 부서 회식 자리에서 둘이 눈 마주쳐서 깜짝 놀랐던 그때 있었잖아. 뭐? 뭔 소리야? 서로 눈 마주친 순간 느꼈던 사랑의 감정을 잊었다는 말을 하려는 건 아니지? 난 그 회식 자리에 아내랑 아들이 아파서 빨리 집에 가는 바람에 참가하지도 않았는데? 뭐? 말도 안 돼. 꿈 꿨거나 뭐 사람 착각한 거 아니야? 거짓말이지? 가서 정 과장님한테 물어보던가. 회식에 참가 못하는 이유를 정 과장님한테 카톡으로 전한 기록이 남아있을 테니까. 진짜? 이제 연락 좀 그만해. 잠깐만. 차단할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유부남인 정 과장님을 남자친구로 만들어버린 희민씨. 제 질투를 유발하는 게 목적이었다고 하는데 애초에 저는 그녀에게 어떠한 감정도 없었기 때문에 의미 없는 짓이었습니다. 게다가 정 과장님도 업무에 지장을 준 사실이 판명되어 해고되었는데 아내분과 이혼한 후에 희민씨에게 집착하는 바람에 위자료를 대신 내주는 조건으로 그녀와 결혼하고 자신의 부모까지 모시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이 엄하기로 유명한 분들이라 정 과장님 본가 근처에 사는 동료가 하는 말에 따르면 그 집 며느리 입장에서는 그냥 참고 버티는 거 말고는 선택지가 없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한 착각이 불러일으킨 대참사를 보고 있자니 저도 참 어이가 없습니다. 선배님, 저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잠깐만, 연정씨. 아직 퇴근 시간 안 됐는데 어딜 간다는 거야? 아니, 배가 좀 아파서 조퇴하려고요. 어제도 그제도 심지어 저번 주도 3일은 그렇게 말하면서 조퇴했잖아. 아무리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니야? 제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너무해요. 저 진짜 아프단 말이에요. 그니까 아프면 병원에 가서 진단서 받아오라고 했잖아. 근데 병원은 가기 싫단 말이에요. 어차피 잠 좀 자면 나을 텐데 굳이 병원 들리는 것보다 곧바로 집 가고 싶어요. 병원이 싫다니 연정씨가 무슨 어린애야? 그래봤자 우리 아들 또래잖아. 조퇴가 너무 많으니까 진단서를 제출하라는 말이야. 안 그러면 내가 차로 데려다 줄까? 아니요, 됐어요. 어쨌든 오늘은 이만 갈게요. 그렇게 이유도 없이 조퇴하지 말라니까? 연정씨, 정말 일할 마음은 있는 거야? 당연하죠. 안 그러면 회사에 출근하지도 않았겠죠. 그런 거 치고는 업무 태도가 너무 나태한데? 연정씨는 아직 입사 2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미 클레임이 50건은 넘게 들어왔어. 에? 클레임이요? 전 처음 듣는 말인데요. 그 중에서 무단 조퇴랑 무단 결근이 제일 많아. 연수가 있으니까 꼭 출근하라는 날에는 꼭 연락도 없이 안 나오지. 이유도 없이 조퇴하지. 얼마 전에도 비품 사러 나갔다가 그냥 퇴근했잖아. 비품 사는 척 회사 돈을 슬쩍 하려는 거야? 아니, 갑자기 몸이 아픈 걸 어떡해요. 전 어릴 때부터 몸이 많이 약했거든요. 연락은 핸드폰 전원이 꺼져서 안 된 거고 회사 돈은 돌려드리는 걸 깜빡한 것뿐이에요. 상태가 안 좋으면 병원에 가라고 했잖아. 그리고 몸 상태는 연정씨 주위 사람들이 더 안 좋을걸? 네? 왜요? 연정씨 출근하면 책상에서 매니큐어 바르지? 연정씨네 부서 사람들이 그 냄새 때문에 머리 아프다고 하더라. 어머, 그랬어요? 전 냄새 하나도 안 나는데요? 연정씨는 괜찮아도 주위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그래서 한여름인데 환기하느라 냉방도 잘 안 되잖아. 매니큐어 냄새랑 더위 때문에 몸 상태 안 좋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랬어요? 그래서 다들 에어컨이 있는데도 창문을 열어놨구나. 에어컨이 뭔지도 모르는 바보들인 줄 알았네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나랑 다른 직원들이 몇 번이고 주의 줬잖아. 그러고 보니까 들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매니큐어 정도는 좀 봐주세요. 귀엽기도 하고 일할 의욕도 나고요. 다들 매니큐어 바르면 되잖아요. 대체 회사에 뭐하러 오는 거야? 어쨌든 앞으로 회사에서 매니큐어 금지야. 집에서 하는 건 괜찮지만 회사에선 안 돼. 네? 근데 다른 부서나 거래처에서는 인기 만점인데요?
손톱까지 귀엽다고 칭찬이 자자하다고요. 같이 일도 안 해본 사람들은 모르겠지. 그래도 이거랑 그거는 별개야. 회사는 놀이터가 아니니까 사리분별 똑바로 해. 네? 그러면 노잼이잖아요. 안 그래도 별 볼 일 없는 노잼 부서인데 저 원래는 사장님 비서가 하고 싶었다고요. 언제쯤 위에 있는 부서로 갈 수 있는 거죠? 부서에 별 볼 일 있고 없고 위고 아래고가 어딨어. 모든 부서는 회사 운영에 필요한 일을 하고 있어. 그리고 대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새파란 신입을 누가 비서로 써주겠어? 특히 근무 태도가 엉망인 연정씨는 안 될걸? 네? 굿단일 완전 누워서 떡 먹기잖아요. 예쁜 옷 입고 사장 옆에서 웃기만 하면 되는걸요? 저 완전 잘할 수 있어요. 저 예쁘게 꾸미는 거 잘하거든요. 무슨 말이야? 예쁘게 꾸미고 웃기만 하는 일이 회사에 어딨어. 비서과도 할 일 많아. 네? 근데 얼마 전에 본 드라마에선 그랬는데? 전 예쁘니까 그 정도만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남자들한테도 인기도 많을 것 같고 비서과에 들어가면 맨날 열심히 출근할 텐데. 연정씨, 정신 차려. 어떤 일이든 매일 회사에 오는 건 당연한 거야. 앞으로 근무 태도 안 고치면 위에 보고할 거야.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럼 전 갑질당했다고 말할 거거든요. 누가 그런 거짓말을 믿겠니? 나한테는 증거랑 증인도 있는데? 그래도 다들 절 믿을걸요? 남자들은 어린 여자가 눈물 좀 흘리면 바로 넘어오거든요. 선배 같은 아줌마들은 울어봐야 소용없겠지만요. 그리고 전 남친도 있거든요? 아줌마라고 욕하는 건 그렇다 치고 울면 다 해결된다고? 사회가 만만해? 그리고 남자친구가 뭐 어쨌는데 외부 사람이 뭘 할 수 있다고? 아니거든요. 듣고 놀라지 마세요. 제 남친은 이 회사 사장님 아들 진우 씨거든요. 뭐? 저 사장님 아들이랑 사귀고 있다고요. 훗날 사장 사모님이 될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전 뭘 해도 다 용서받을 거예요. 뭐? 무슨 소리야? 그것도 몰라요? 제가 나중에 사장 사모님이 되면 회사 직원들은 다 제 아래가 되잖아요. 그럼 제 눈밖에 난 사람들을 전부 해고할 수 있죠. 선배도 제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을걸요? 뭐? 이제는 감탄스럽다. 사고회로가 대체 어떻게 돼먹은 거야? 아니, 나 사장 사모님이 될 몸이라니까? 당신 같은 아줌마는 바로 모가지라고. 그 차기 사장은 내 아들인데? 뭐? 진우는 내 아들이라고. 요즘 진우가 이상한 여자가 들러붙었다고 하던데 그 범인이 너였구나? 뭐라고? 진우씨가 선배 아들이라고? 아니, 진우씨 사장 아들 아니었어? 진우는 사장 아들이기도 하고 동시에 내 아들이기도 하지. 그러면 선배는... 연정씨 말을 빌리자면 현 사장 사모님이지. 뭐? 말도 안 돼. 그런 얘기는 들은 적 없는데요? 웬만한 회사 직원들은 다 아는 사실인데 연정씨는 워낙 회사를 대충 다니잖아. 그럼 왜 이런 별 볼 일 없는 부서에 있는 건데요? 사장 사모님이잖아요. 사모님이면 일도 못하니? 그리고 난 신입사원 교육 담당이거든? 여러 부서를 돌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아니, 참고로 신입사원 근무 태도는 사장님께 낱낱이 보고드리고 있거든? 근무 태만이 심각한 경우는 해고할 수도 있지. 아니, 잠깐만요. 저 진우씨 여자친구라고요. 설마 저를 해고시킬 수 있겠어요? 그게 뭐 어때서? 연정씨가 누구든 일이랑은 상관없지. 그리고 진우는 여자친구 없다고 하던데? 오히려 누가 스토커처럼 따라다닌다던데? 그건... 그렇게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그렇고 역시 연정씨는 우리 회사랑 안 맞는 것 같네. 난 해고가 타당하다고 봐. 잠깐만요. 해고는 안 돼요. 꾀병 부리면서까지 출근도 안 하고 선배들이나 다른 직원들에 대한 삐딱한 태도를 고칠 생각도 없어 보이잖아. 게다가 나를 해고할 거라고 큰 소리까지 쳤고. 죄송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그건 뭐에 대한 사과야? 무단 조퇴나 무단 결근에 대한 사과인가? 직장에서 악취 풍겨서 민폐를 끼쳤던 거? 아니면 내 아들을 스토킹하고 미래의 사장 사모님 행사하면서 나를 비롯한 다른 직원들에게 부당하고 난폭한 태도를 취했던 건가? 아니, 그게 전부 다요. 다 죄송해요. 연정씨, 일이 장난인 줄 알아? 이건 학생 티를 못 벗은 게 아니라 그냥 몰상식한 거야. 죄송합니다. 다시는 무단으로 쉬지도 않고 폐를 끼치지도 않을게요. 반성하고 있어요. 머릿속으로 하는 반성은 누구라도 해. 우선 아직 입사 2개월 차니까 앞으로 근무 태도를 보고 해고는 제고하도록 하지. 지금 이거 봐주는 거 아니야? 물론 무단 결근한 만큼 월급에서 삭감할 거고 다음에 또 그러면 그땐 선처는 없어. 알아들었어? 네, 알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할 테니까 해고는 다시 생각해주세요.
앞으로 연정 씨 태도에 달렸어. 좋은 인상을 줄 수 있게 최선을 다하도록 해. 다음날 연정 씨는 제 시간에 출근해서 저랑 다른 직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일에 몰두하기 시작했죠. 일과는 별개로 사회적인 상식도 가르쳐줬기 때문에 지금은 살짝 덤벙대는 신입사원 수준으로 성장했답니다. 다들 연정 씨를 보는 눈이 차갑고 동기들보다 승진도 늦을 것 같지만 연정 씨가 남들보다 2배로 일하며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는 걸 알기 때문에 금세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거라 기대하고 있답니다.